네, 청와대가 엊그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뒤에 시선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 바로 경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권한과 조직이 대폭 늘어나고 비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러다 공룡경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최강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찰개혁위원회는 끝난 거죠?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네. 그러면 어제 오늘 경찰 분위기 혹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아니, 발표 이후에는 제가 회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경찰이 최대의 수혜기관이다 이렇게 평들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외견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봤던 분야는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대선 공약보다는 약간 후퇴한 모습이고요. 네. 완전 분리가 아니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좀 남겨두는 형태로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권력기관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던 거를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고 그걸 네. 통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는 방향은 공감하는데요.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약보다는 좀 후퇴한 것이다. 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금융 등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네. 변호사님도 뭐 같은 견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이런 우려가 그동안에 계속됐냐면요. 예. 검찰이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사례들을 보면요. 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가지고 뭘 잘못했다거나 장난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직접 인지한 수사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했던 걸 덮어버리고 네. 있는 사실을 감춰주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그런 짓은 못하겠죠. 네. 그런데 경제범죄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직접 수사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에 늘 주장해왔던 게 그 경제범죄를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의 흔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나오는 거지 그 그렇죠,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해 왔던 논리가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가름이 되지 않으면 이 경제금융에 관한 수사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예전하고 똑같이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가지치다 보면 뭐 공수처까지 이제 그 권한까지 다 넘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과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넘겨지는 건 생활사범에 대한 수사 이렇게 국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경찰이 다 하고 있었고 네. 단지 이제 1차, 2차 수사로 분류한 이유는 의미가 있다면 그런 거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 하다가 뭐 검사 관련 비리나 이런 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사건이 나오면 네. 그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발동해서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예. 아니면 검찰로 보내라고 하거나 이제 소위 말해 사건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못하는 거죠. 예, 그거는 못하는 건데 네. 그래도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권을 가지고 보였던 폐해는 네. 직접 수사가 남아있다라면은 여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그 얼마 전에 이 재벌집들의 어떤 인테리어 비리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건 어디 소관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됩니까? 경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는 애초에는 경제금융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걸 쭉 하다 보면 당연히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자금이 도대체 회사에서 나온 거냐 개인 돈으로 낸 거냐 이걸 확인해 볼 거고. 예. 근데 확인하다 보니 이거 비자금이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경제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이 경찰 보고 넘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근데 청와대는 그럼 방안을 이렇게 짰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는 큰 틀에서 이제 네. 기존의 검찰 경찰 모습으로는 안 되고 검찰은 공수처를 통해서 네. 그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한 부분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농단하는 부분을 떼어내고 예. 그나마 경찰이 수사력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범죄나 금융범죄나 조세범죄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해라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 작업을 통해서 상호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그런 기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공수처로 다 송치하게 한다거나 네. 예 아니면 경찰이 시작한 거는 검찰이 못 뺏어가게 한다거나
뭐 그런 장치들이 이제 입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되고요. 지금 청와대 네. 방안에 따르면 그다음에 그 물론 그 지금 변호사님은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수사권도 일부가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의 경찰 조직을 손보지 않고 이런 권한이 넘어가면 이게 너무 그 경찰이 세지는 것 아니냐,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찰하고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나누겠다 이런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일단 궁금한 게 자치경찰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게? 그게 좀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라는 게 사실은 제주현 자치경찰에서 실험해본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미흡한 형태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개혁위의 자치경찰 분과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네.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기존의 국가경찰이 그대로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치경찰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옮겨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더 이제 토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경찰에 집중이 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권한 집중 문제가 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아직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일단 경찰의 외부 감시, 내부 통제 체제를 확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하고 예. 또 시민들의 옴부즈만 기구도 만들고 내부의 감사 기능도 활성화하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수사 기능을 하는 사법경찰과 네. 일반 치안 유지 업무를 하는 행정경찰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서장이 수사과장한테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안은 이미 다 발표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그림상으로 원칙은 그러니까 좋은데 네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딱 칼로 무어져도 권한 딱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이거 솔직히?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그게 사실은 인사권 부분까지 다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나눠본다고 해봤자 수사과장을 소장이 근무평정을 주고 네. 하는 관계가 남아있으면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과장이 서장 보고 당신 노타치 왜 내 권한 침범합니까?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사과장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근데 하여튼 큰 원칙으로 그걸 나눠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세부적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중요한 네.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의 신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예산 문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문제라도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권한이 경찰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예. 거의 통제불능의 공룡 조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예. 첫 번째는 정보경찰 문제를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 어떤 들어서. 점에서요? 예. 정보경찰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검찰 내 가장 파워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했던 어떤 그 권력과의 결탁이나 이런 거에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정보하고 수사 기능을 나눠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보 수집을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경찰 정보 기능을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 가두고 네. 그다음에 그걸 최소한의 꼭 필요한 범위로 축소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경찰대 문제입니다. 경찰대. 예, 그 얘기도 청와대가 했죠. 독점 못하게 하겠다. 경찰대 그렇습니다. 출신들. 예. 이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육사 하나회 비슷한 것이 만약에 생기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경찰 권한은 비대화돼 있는데 예. 경찰대학 출신들이 그걸 다 장악해 버리면 네. 사실은 수사 행정 칸막이 만들어 봐야 야 우리 동문끼리 서로 잘 해보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아직도 해야 될 과제는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지금 이게 꼭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는 저 시민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요. 네. 예, 그 큰 경찰 틀은 관련해서 정리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서 경찰의 안보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제 영화 1987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가 지금 계속 뭐 국민들의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 짓을 저지른 게 그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 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대공수사가 그 반드시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걸 보안경찰이라고 이름을 바꿔서요. 예. 경찰청 보안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홍제동 대공분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 그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이 수사처 얘기가 나오면요. 네. 사실은 그게 국정원의 지금 기존의 대공수사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조직을 이게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게 되고요. 실적이 없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사건을 조작하는 짓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걸 다 진단해서 그 조직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서 출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런데 국정원처럼 지금 그렇게 막강한 집단에 속해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나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해질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의 감시나 견제는 조금은 용이해질 수 있겠죠. 국정원보다는. 그럼요. 예, 예.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확실히. 아무튼 지금 이 권력기관 그 개편안의 핵심은 경찰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변호사님 연결해서 그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예. 근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조율이 잘 될까가 솔직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제1야당이 지금 어쨌거나 다 싫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예. 그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텐데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권력기관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인 시민들을 배반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거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거는 어떤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를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구체제를 유지하자는 어떤 유혹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 점은 냉철한 눈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단지 어떤 조직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확실한 감시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에 연연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조차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만은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주문한 것 중에 하나가 5대 사건에 대한 어떤 재조사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참사라든지 밀양 송전탑이라든지 강정마을이라든지. 네. 이거가 그러면 그냥 단순한 경찰 안에서 진상조사 수준입니까? 재수사라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청와대가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개혁위원회 출범하면서부터 요구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거의 재수사 수준으로 다시 다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재수사 수준이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신청도 받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불거진데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충 덮어졌는데 어제 또 JTBC가 보도를 했던데요. 지금 경찰 안에서 재수사 가능성 이야기가 흘러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예. 수사 단서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검찰한테 맡길 수는 그게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검사가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식구일이라서 과거에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예.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최강